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 자, 우리 어제 저번 수업 진짜 어려웠어요. 빡셌다. 이거 직전 수업이 진짜 어려웠어요. 어. 이게 되게 개념이 좀 복잡하고 난잡했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보자라면 복습은 중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저번 수업에 대한 요점 정리는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말 이 빛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선택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조명을 어떻게 놓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는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실적인 어떠한 표현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더라도 이 빛은 사실적인 것과는 크게 연결이 안 돼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출과 어떤 효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것은 형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정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를 좀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번 수업 시간에 이어서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처음으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하다못해 직전 영상이라도 보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무엇을 다뤄볼 거냐라고 하면 저번에는 두루뭉실한 이론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 예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짜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수업 자료를 가지고 와봤고요. 이 수업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얻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데는 이 수업 자료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직접 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기만 하셔도 충분하실 거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작을 해보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스케치가 전부 다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빛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내려오는 가장 통상적인 빛을 활용했다라고 본다라면 이제는 이 빛이 여기서 이 각도로 올 수도 있고 이 뒤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 앞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빛의 방향이 여러 가지인데 빛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작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좀 무서운가? 징그러운가? 아니, 괜찮아. 자, 그러면 조명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명은 인공광이고 광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터미네이터를 그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오게 되니까 빛은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빛이 전달되는 라인에 따라서 이 굴곡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터미네이터를 그어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러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터미네이터를 그릴 때 빛의 방향에서 나오는 이 파동에다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물의 고유한 어떤 굴곡을 따라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띄워져 있을 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리는 빛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라면 자연스럽게 어두워질 것이고 이 물체의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터미네이터를 할 때는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형태에 따라서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라인을 따라서 그냥 여기가 이렇게 밝아져야지 보다는 여기 이렇게 광대가 올라와 있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겠구나. 그래서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항상 그리드 라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터미네이터를 잡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드 라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봐야 되는데 그리드 라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뭘 한번 그려볼까요? 사과? 좋아요. 여기 이렇게 사과를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푹 파져 있는 그런 굉장히 귀엽고 맛있는 사과죠. 그러면 이 사과에 대한 그리드 라인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그냥 이 사과를 단순하게 칼로 이렇게 절반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 단면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지겠죠. 요렇게. 그리고 이제 얘도 이런 식으로 절반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과 그리드 라인을 똑같이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리드가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에 따라서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라버렸어. 그럼 뭔가 어색하죠. 그러면 이 형태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하신 거예요. 얘를 최대한 입체적으로 보시고요.
이런 사물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었을 때 얘를 평면에 표현하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그냥 그리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북 올 게 아니라 이 사과가 이 표면이 이렇게 둥그니까 이렇게 말려져 있어야지.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 선 따라서 북 오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렇게 나올 거니까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납작하게 와버리면 뭔가 이 사과가 굉장히 플랫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볼륨감이 있게 와버리면 사과가 좀 이렇게 빵실한 그런. 그래서 이 조그마한 각도 하나로 그리드 라인이 바뀌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번 수업 시간 때 좀 더 진지하게 다룰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메인으로 들어와서요. 그러면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온다라고 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줘야 되는 것은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어디가 제일 밝아? 그리고 어디가 두 번째야, 어디가 세 번째야, 어디가 네 번째야, 어디가 다섯 번째야. 이거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인공광이 좁아. 광이 오는 면적 자체가 굉장히 작아. 그러면 가장 밝은 영역은 요만큼밖에 안 돼. 좁은 만큼? 좁은 만큼. 근데 인공광이 엄청나게 힘이 너무 세. 거의 그냥 레이저빔이야. 그냥 엄청 그냥 밝아. 미쳐 날뛰어. 그러면 이 빛을 받는 모든 면적이 다 가장 큰 밝음이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밝음의 면적이 달라져요. 근데 이 빛의 세기는 결국에 그림을 내가 창작을 한다, 내가 그린다 싶으면 이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가 이만큼이 밝을 건지 이만큼이 밝을 건지 다 똑같이 밝을 건지를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보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가 제일 밝으면 두 번째는 여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세 번째는 여기일 수밖에 없고 네 번째는 당연히 여기일 거고 근데 나는 그게 싫어. 여기가 첫 번째로 밝고 얘가 두 번째로 밝은 건 괜찮은데 여기가 세 번째 말고 난 여기가 세 번째였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다가 조그마한 광을 하나 더 내가 추가를 한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조명의 개수가 하나냐 두 개냐. 그래서 하나여도 되고 두 개여도 되는데 일단 오늘은 학습을 위해서 하나부터 먼저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순서대로 여기가 제일 밝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가시겠다 그죠? 네. 여기에서 빛이 만약에 이 각도에 따라서 이 빛이 여기서 이렇게 도착한다? 그럼 그리드 라인은 이렇게 좁게 나올 거예요. 근데 빛이 도착하는 부분이 여기가 아니라 한 이쯤에 이렇게 도착을 한다? 그럼 여기서 그리드 라인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다시 한번 어두워져. 그렇죠? 그러면 빛이 도착하는 각도와 세기에 따라서 계속 실시간으로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도 제일 무난하고 제일 쉽게 이 광대 쪽에 빛이 닿았다. 여기가 제일 밝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이만큼 밝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데도 조금, 이런 데도 조금, 이런 데도 조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밝아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아닌 모든 부분을 일단 어둡게 한번 눌러요. 여기가 제일 밝다네. 그러면 여기가 더 밝아지려면 도화지보다 더 밝아질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한번 눌려야겠네. 그죠? 그러면 일단은 눌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애칭을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활용할 줄 아셔야겠죠. 이렇게. 뭐 여기는 빛 받는 면이네, 여기는 뭐 정면이네, 측면이네, 후면이네 다 상관없이 여기가 제일 밝다네. 그럼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번 눌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어디가 밝을 겁니까? 그럼 빛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머리 위일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밝은 부분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요. 여기도 한번 이렇게 밝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데도 좀 이렇게 살짝 밝아질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럼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아까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빗금을 그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다른 쪽 방향으로 이렇게 빗금을 그어서 이 두 번째로 밝은 부분 제외하고 또 한 번 또 어둡게 이렇게 눌러요. 요렇게. 그럼 더 명확해졌죠. 네. 근데 선생님, 빛은 그리고 밝은 면은 확장한다면서요. 그쵸? 여러분들 수업 잘 들으셨네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경계가 져버리면 이건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밝은 부분은 경계가 없이 부드러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어둡게 누를 때도 주변이 연결되면서 어두워질 수 있게끔 살짝 이렇게 그라데이션만 조금 줘버리면 돼요. 그거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 반대로 이제 밝음의 1단계, 2단계를 찾았으니까 이제 어둠을 찾아보자고요.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온대요. 지금 보니까 빛의 세기도 그렇게
그렇게 뭔가 센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어둠이 일단 어떻게 잡힙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은 설정을 해야 돼요. 이 뒤에 공간이 있어? 이 뒤에 공간에 예를 들어 벽이 이렇게 붙어져 있어? 없어? 없으면 반사광이라는 게 없을 거니까 어두워질 거고 이 뒤에 벽이 있으면 반사돼서 돌아올 게 있으니까 밝아지겠네. 그러면 지금 저는 이 뒤에 벽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기 빈 공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요 라인이 어두워지겠지 를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뒤에 있는 배경이 없으니까 뒤에 뭔가 물체가 없으니까 반사광이라는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럼 요렇게가 이렇게 다 어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둠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어두워요? 라고 하면 빛이 여기 이렇게 온다네. 그러면 여기와 제일 가까운 부분 한 이쯤이 이렇게 어두워져야 되겠죠. 아무 뜬금없이 근거 없는 부분이 어두워지는 건 안 되지만 가장 이제 뭔가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굴곡 안에서 이 광원이랑 가까운 곳이 제일 어두워요. 요거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봐요. 여기 이 눈두덩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런 데도 이렇게 어두워져야 돼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코 밑에도 그림자가 지겠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봐봐. 광원이 여기 이렇게 있대. 그러면 이 턱 밑에도 어두울 거잖아요. 그럼 턱 밑에 어둠이 좀 더 어두워야 돼요? 아니면 코 밑에 있는 어둠이 더 어두워야 돼요? 코 밑에? 그쵸? 더 가까우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그럼 여기는 진짜 완전 어두워야 돼요. 그쵸?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럼 선생님 실제로는 여기 생각보다 밝던데요? 그럼 조명을 하나 더 줬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명이 하나 있을 때 정확하게 이 사물이 어떻게 비치는지에 대해서 감을 조금 익혀보셔야 되는데 구조적인 생김새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고 러프하게 스케치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스케치를 이렇게 색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요만큼 넣었다 싶으면 이제 여기 이 광원에서부터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럼 이 어둠은 한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 넣지 않아도 돼.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 빛 하나일 때의 상황을 전부 다 해결해냈다 보셔도 되는데 하나 아쉬운 점은 뭐예요? 그러면 이 머리카락도 입체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도 어둠이 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어둠은 코에서 생기는 어둠보다 강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약해야 돼? 그죠? 멀리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도 구조적인 어둠 이렇게 넣어주고 나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썰미가 점점 좋아, 그림을 보는 눈이 점점 좋아졌어. 그러면 윗입술도 어두워. 왜냐면 윗입술을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코가 이렇게 있고 인중 그리고 윗입술 그리고 아랫입술 그럼 빛이 이렇게 오면 여기 이렇게 그림자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지니까 보통 아랫입술보다 윗입술이 좀 더 어둡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어둡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턱에서 이렇게 연결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랫부분도 그림자가 지니까 여기도 이렇게 어두워요. 하나씩 추가해? 응.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알게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동공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래 꺼풀이 이렇게 열리니까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지겠구나. 여기 이렇게 눈썹도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 위쪽은 좀 어둡겠네. 근데 이런 것들은 관찰의 영역이죠. 관찰은 제가 다다음번 수업 때 한번 같이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부분까지는 그냥 지금 당장은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너무 진지해지지 않는 편에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빛이 하나 있을 때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조율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개념은 좀 이해가 되죠. 네. 빛이 여기서 도착했으니까 이 물리적으로 여기랑 가까운 부분이 좀 더 어둡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제 어둠이 생겨지는 부분 안에서의 순서를 조율해 볼 수 있다. 자, 그럼 이 아랫부분을 어둡게 할 생각은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여기 있죠.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 이 세 개 중에 어디가 제일 어두워야 돼요?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이 직선거리를 이렇게 따져보면 이 선이 길어요, 이 선이 길어요? 가운데 거? 그쵸? 이 가운데 게 훨씬 더 짧죠?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가까운 거잖아. 그럼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어두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포인트에서부터 직선거리는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얘랑 어두우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이 하나일 때는 이만큼 쉬워.
광원이 어디냐, 빛이 어디 제일 먼저 닿느냐를 계산해보고 여기를 어둡게 해야 될지 밝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 직선거리를 재어봐요. 그럼 여기 생각보다 가깝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재어봤을 때 여기랑 여기랑 가깝네. 그럼 여기 있는 어둠이랑 여기 있는 어둠이 비슷해져야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것은 계산이지 어떠한 감각적인 선택의 영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내가 여기를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 내가 여기를 좀 더 생략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는 거죠. 빛은 그대로인데 여기 중에서 난 여기를 더 살려보고 싶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를 살리고 싶어? 그럼 빛이 이쪽으로 와야지. 근데 실제 조명은 여기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럼 이렇게 오게끔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그려야지. 자, 그러면 내가 빛은 다 똑같은데 빛의 방향도 다 똑같고 얘랑 똑같은 환경인데 얘를 강조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일단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강조하기 위해선 이 빛을 옮겨다가 이쪽으로 줘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를 강조할 거야 라고 하면 그림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일단 여기 있는 밝은 부분을 제외하고 다 한 번씩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턱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제일 어둡겠네요. 여기를 정말 짙은 어둠을 이렇게 줘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마찬가지로 벽도 없고 그냥 빈 공간이라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반사광이란 것도 없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 테이블이 아니라 이 그냥 제가 이 영역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냥 그어놓은 선이야. 이 밑에도 테이블도 아무것도 없어. 얘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야. 그러면 반사광이 이 밑에도 없겠다,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돼요. 그래도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어두워야 돼요? 얘가 더 어두워야 돼요? 안쪽요? 광원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랑 가까운 얘가 훨씬 더 어두워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광원에서 점점 멀어지네? 그럼 어둠이 점점 이렇게 풀려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광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 턱 밑에 일단 어둠은 와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광원만 달라졌지 빛의 방향은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물리적인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리적인 거리가 비슷하죠. 그럼 이 어둠을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 이렇게 두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는 코 밑을 엄청 어둡게 했는데 지금 코랑 거리가 너무 멀어졌죠. 네. 그럼 코는 더 어둡게 칠해야 돼요. 이 위쪽 머리카락도 좀 더 어둡게. 거의 뭐 있는 듯 없는 듯. 어둠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이러면 그림이 좀 웃기죠? 이게 뭐야? 덜 미완성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기 미술 실력과는 별개의 이야기로 그림이 더 예뻐 보일 수도 있고 그림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림이 이제 여기가 허전해.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어둠 잡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어둠 잡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논리도 없이 이렇게 눌렀어. 그럼 그때부터는 그림이 만화가 돼요. 그때부터는 그림이 날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규칙에서 벗어난 그림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평면구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사랑하는 모든 그림들은 평면구성이에요. 이것도 되게 웃긴 말이긴 한데 뭐 피카소의 그림 있죠. 당연하게 입체적이지만 구성은 평면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화두인데 이거는 제가 한 2번, 3번 정도 있다가 다음 수업 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잠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지금 벌써 이 수업이 7회차잖아요. 네. 7회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여러분들도 좀 의아해 하시겠지만 나 이거 미술학원에서 처음 배우는 거랑 너무 달라. 나는 그림 구를 하나 그려도 구를 예쁘게 잘 그려야 될 것만 같고 정육면체를 그리더라도 잘 그려야 될 것 같고 어떤 걸 보면서 따라하는 걸 먼저 익혀야 되는데 왜 여기는 그런 것 없이 뭐 자료도 보지 마세요 그러고 상상하세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그러니까 나 더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지금은 촬영을 먼저 하고 공개를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반응을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마 분명히 그런 분들이 수두룩 빽빽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미술의 시작을 자료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자료를 보면서 따라 그리는 것으로 미술을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림은 끝이에요. 끝이야, 끝.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조금 이어보자면 여러분들 유치원, 초등학교 때 분명 그림 그렸을 거야. 그림 그리는 게 재밌었을 거야. 뭐 스케치북에다가 막 삑삑삑삑 하고. 근데 그때 여러분들 뭐 보고 그렸습니까? 아니요. 그죠? 선생님이 뭐 하늘에다가 구름도 한번 그려봐 그러면 구름 사진을 구글에다가 검색해서 아 구름이 이런 식으로 있구나, 이건 성충운이고 이건 뭐 날개구름 뭐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선생님 저 구름 사진 보면서 그릴래요 하지 않잖아요. 그냥 구름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창작을 하시려면 그냥 그리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 어떠한 정보를 알고 그냥 그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부분적으로 자료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순수 미술과 어떠한 상업 미술의 가장 큰 경계선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좀 설명드려보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게임 원화라든지 어떤 뭔가 디테일한 사실적인 표현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분야의 미술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으실 테지만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자료가 중요해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참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보다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뭐 머리로 암기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으니까 근육 하나를 표현할 때도 이 근육이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지는지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보면서 사실과 고증해서 그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그림들을 기록용 그림이라고 저는 불러요. 사진기가 발명되기 전에. 근데 이 순수 미술은 보다 더 순수하게, 보다 더 창의적이고, 보다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이 부분을 내가 의도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면 구름을 그릴 때도 그 어떤 형식도 없고 내가 나를 표현할 때도 그 어떤 형식이 없어야 돼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취미로 미술을 그린다라고 한다라면 저희 채널은 이제 막 미술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창작을 통해서 작가 활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만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론 강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자료를 보지 않고 그리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놀랍게도 와 내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거예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림을 아예 못 그리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냥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지 않고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의 나의 이 그림에 대한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고 부끄럽고 내가 이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실 그림 되게 잘 그려요. 저 엄청나게 그림 잘 그리는데 지금 수업 시범할 때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부끄럽진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결과물을 예쁘게 만들고 싶어라고 해서 자료를 등용하고 자료를 참고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자료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바보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저의 이 이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의 것을 보고 연습하고 따라 하실 거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자료가 되어버릴 거거든요. 네. 저를 보면서 그러실 거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나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 이론의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해서 드리겠지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도 시각적인 어떠한 정보와 그리고 청각적인 정보가 지금 동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하시지 그림에 집중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약하자면 자료를 보지 않고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선 빛이 2개밖에 없는데 내가 원해서 빛을 하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 자료에서는 빛이 분명히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 빛의 위치를 조절하거나 빛을 없애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창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아예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내가 해석해서 드러내면 저는 창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수한 완전한 창작은 없어. 완벽하게 그냥 어디서도 영감을 받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거야는 21세기에 없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창작을 해놨고 너무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 창작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변형하고 어떻게 바꿔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즉 어떤 연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려면 자료에서 멀어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 쉰소리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원래 신도로 돌아와 봅시다. 자, 그래서 말이 복잡했지만 결론 정리하면 진짜 간단해요. 빛이 어디서 올 거냐? 방향이죠. 얼마나 큰 빛이 올 거냐? 빛의 색이죠. 그리고 빛이 어디에 제일 먼저 도착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과 요 그림이 지금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빛이 얘는 여기서부터 도착을 했고 얘는 여기서부터 도착을 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빛을 몇 개를 쓸 것이냐? 빛의 개수. 나는 여기도 살리고 싶어, 여기도 살리고 싶어. 그럼 빛을 2개 써야지. 그쵸? 네. 근데 나는 여기도 살리고 싶어. 그럼 빛을 3개 써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의 방향과 빛의 색이, 빛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빛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요 부분이 가장 밝고, 그리고 요 부분이 제일 어두워요. 그래서 가장 큰 빛이 어디에서 어떤 세기로 어떻게 오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빛이 닿는 포인트가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구조적인 어둠이 점점 빠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좋아. 그러면 이번엔 조금 특이한 빛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게요. 예를 들어서 이 빛이 이렇게 측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측면으로 오니까 그냥 얘가 이렇게 밝아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빛이 제일 먼저 도달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쪽 광대, 아니면 난 여기 코, 아니 나는 여기 목 뒤. 그러면 여기서 좀 재밌게 이 목 부분에다가 제일 먼저 빛이 도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빛이 도착하면 여기가 전부 다 옆면이 되는 거예요. 짜잔, 요렇게 기본적인 세팅이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여기 이렇게 도착을 했다면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어두운 면이겠네. 그러면 빛이 이렇게 지금 전체 방향이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빛의 이제 세기에 따라서 밝음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밝음의 영역이 달라질 건데, 그러면 빛의 세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작지도 않은 중간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런 데도 조금 밝을 거고 이런 데도 조금 밝겠죠. 그러면 밝고 어둠의 경계선을 잡아서 일단은 터미네이터를 그어서 어두움을 일단 확실하게 넣어줘요. 그러면 지금 이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오니까 코 아래가 어두워져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적어도 이렇게 돼야겠죠. 지금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평소에 보던 코 아래가 어두운 거랑 많이 달라지겠네? 달라져야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저는 지금 입술 이 위쪽을 이 여기처럼 어둡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빛이 이 아래에서 어쨌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밝아져야겠네요. 그래요? 여기도 밝아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빛을 표현하는 건 전부 다였어. 그러면 이제 어둠을 표현해 봅시다. 그럼 지금 빛이 여기 제일 먼저 닿았다면서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와 가까운 어둠이 제일 어두운 거예요. 근데 지금 빛이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여기가 어둡진 않겠죠? 여기는 생각보다 좀 밝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 얼굴 정면부가 더 어두워져요. 이렇게. 오호. 그리고 이제 이런 데는 확실하게 어둡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빛이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여기 이 경계선은 분명히 또 마찬가지로 어두워질 건데, 얘랑 가장 가까운 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여기가 좀 어둡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살짝 풀릴 거예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지금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오니까 머리카락도 이 아래가 밝을 거고 이 위쪽이 어두울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빛이 제일 먼저 닿았던 여기랑 너무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막 이렇게 어둡게 누를 게 아니라 그냥 살짝만 이렇게 눌러서 티만 나게? 티만 나게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요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이렇게 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빛이 이렇게 뒤로 갔다가 반사되어 돌아오니까 지금 여기가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벽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눌러야 돼요.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빛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가 밝아지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림이 점점 시꺼매진다. 그죠?
그리고 아까 좀 반사광이 좀 있었을 때는 그림이 좀 볼맛이 났는데 그냥 멀어질수록 그저 어두워지기만 하니까 그림이 시꺼멓고 뭔가 볼 것도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반사광을 반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재밌어지게? 네, 재밌어지게. 그러면 반사광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반사광은 예쁘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뒤에다가 또 뭐 하나를 더 그릴 거야. 이 뒤에 뭐 도라루방이 있대. 난 제주도 사람이니까. 안녕, 난 도라루방이지. 해서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다비드상보다 훨씬 뒤에 있는 거고 그냥 얘는 있는 듯 없는 듯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즉 생략할 거야. 이 다비드는 강조할 거야. 그러면 다비드상에는 반사광을 줘요. 그리고 이 도라루방에는 반사광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오. 이런 식으로 반사광조차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이지 필수가 아니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는 머리 위에 그냥 정수리에서 빛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이 부분에 밝을 부분 이렇게 제외하고 나서 다 이렇게 어둡게 눌러버리면 끝이야. 여기 이렇게 경계선 터미네이터 부분 잘 잡고 이 부분 이렇게 어두워지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다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그냥 끝. 이 부분은 구조상 빛이 좀 닿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어두워질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빈 공간으로 두면 여기 밝음이 헷갈리니까 한번 눌러서 잡아는 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그런 빛이 머리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눈두덩이나 이런 데는 어두워질 건데 어둠의 양이 적어도 여기보다는 더 어두워지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어둠의 양을 조절해 가면서 빛이 여기 제일 먼저 닿았대. 그러면 여기와 가까운 곳이 제일 어둡고 그리고 여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조금 풀려날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턱 밑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둡고 코 밑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둡고 눈두덩이니까 무조건 어둡고 이런 게 아니라 빛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참만이 달라지겠구나를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인지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마음껏 하실 수 있게 이거를 그냥 계속 프린트를 해요. 무제한으로 프린트를 해.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이렇게 조각상이 이렇게 떠 있는 거야. 공중에 떠 있어. 공중에 떠 있어. 그러면 나는 이 물체에 지금 정수리도 안 보이고 이 밑면도 안 보이니까 나는 얘를 한 이 정도 높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정면이네. 복대하고 있어. 나는 얘를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냥 올바른 눈높이에서 이렇게. 그럴 때 빛이 여기서 왔을 때, 여기서 왔을 때, 여기서 왔을 때, 여기서 왔을 때. 근데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가상의 테이블을 이렇게 놓고 조각상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빛이 여기서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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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있을 때. 또 이제 빛이 강할 때, 그리고 빛이 약할 때, 그리고 빛이 좁을 때, 그리고 빛이 강하고 넓을 때를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규칙은 조명이 하나인 경우에 어디에 제일 먼저 빛이 닿는지를 포인트를 찍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귀 뒤를 얼마나 어둡게 해야 되지? 그럼 빛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어둠이 풀리는 규칙은 직선거리가 멀어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풀려야 된다. 이게 전부예요. 쉽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때까지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껏 한번 반복 숙달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조명이 하나일 때는 어느 정도 했는데 조명이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세 개, 네 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조명이 3개 정도일 때는 내가 예측하고 할 수 있어. 근데 조명이 4개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냥 다 그냥 밝게 그리시면 돼요. 조명이 3개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쉽게 뭔가를 이건 이러지 않을까 저건 저러지 않을까 그러기가 어려워요. 이건 좀 숙련자의 그런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빛이 하나일 때는 이미 보여드렸으니까 2개일 때만 마저 보여드리고 끝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짜잔, 이제 다시 한번 큰 걸로 돌아왔고요. 그러면 빛이 만약에 2개다 그러면 여기서는 주광과 보조광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도 이렇게 하나 오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하나 오는데 똑같은 빛이야. 그러면 큰 빛이 이렇게 온다라고 인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세기가 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광이 뭔지를 설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조그만한 보조광이다 생각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좀 편하거든요. 그러면 주광은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해봅시다. 그러면 빛은 여기에 제일 먼저 닿을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한번 눌러줘요. 자,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에서 이제 메인광이 여기 이렇게 주광이 이렇게 오니까 이제 이 주변에서 구조적인 어두움들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가볍게 그냥 컬러의 영역을 살짝 한번 나눠 볼게요. 근데 이때 너무 진지해지지 마세요. 진지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 번 빠르게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건드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접하고 그림을 배우실 때 모든 과정을 다 잘해야지 하면 정말 10년, 20년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있다라면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영단어를 외우고 싶은데 영단어 외울 때 쓰면서 외우잖아요. 근데 영단어 외우면서 글자 쓰는데 그 글자가 예뻤으면 좋겠어 하는 건 지금 약간 좀 이상하죠? 예쁜 글씨로 영단어 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박박박박박박 글자 적어가면서 하면서 그냥 영단어를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셔야지 이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데 중점을 두시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너무 낭비되실 거예요. 그린다가 아니라 확인한다. 그쵸. 그냥 배운다. 그리고 이해한다. 항상 공부할 때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 필기할 때 필기 예쁘게 하겠다고 필기 놓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내용을 전달받고 있는 거다 보니까 예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또 이 부분을 좀 더 잘 그리기 위해서 원래 본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배울 때는 배우는 것만, 그릴 때는 그리는 것만. 자, 그래서 기본적인 배색이 끝났다 그러면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부분에다가 너무 어둡지 않은 어두운 톤을 한번 넣어줘요. 그냥 빛이 이렇게 도착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런 데는 어둡겠다. 그리고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김새에 따라서 이 사물은 이런데 이렇게 굴곡이 지겠다 말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왔잖아요. 네. 형태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복잡지단 말이야. 아무리 라인이 다 따여져 있다라고 한들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에 구조가 너무 단순한 그림을 가지고 이걸 연습해버리면 연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 어떻게 생겼지 저런데 어떻게 생겼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미세요. 지금은 빛이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여기는 어두울 것 같은데 조명이 여기까지는 안 닿을 것 같은데 여기는 뭐 굴곡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미세요. 오히려 어려운 걸로 해야 그걸 신경 안 쓰는구나. 네, 오히려 그냥 이거 내가 아무리 해도 모르겠다 싶어야 이 형태에 대해 집중을 안 하지. 너무 쉬우면은 또 그거를 그리려고 해. 그거를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포커스가 나가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그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이걸 그리는 거지 학습을 위한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어려운 형태를 가져온 거지 여러분들의 재능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어려운 그림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요. 그러면 지금 이제 빛이 여기서 제일 먼저 닿으니까 얘랑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어둠이 세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엄청 가까우니까 이런 데는 엄청 세져도 되겠죠. 다시 한번 체크. 네,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둠보다 조금 더 어두워져도 되고 그리고 이제 얘도 생각보다 이 거리가 가깝죠. 그리고 코도 거의 가깝죠. 근데 코도 보면 여기가 더 어둡다라기보다는 이쪽에서 조금 더 어두워져서 이렇게 풀릴 수 있게 입술도 여기서 좀 더 어두워져서 좀 더 풀릴 수 있게. 근데 원래는 여기가 더 어두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 3회차, 4회차 정도 있다가 개념 설명할 때 풀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도 여기 이 부분이 더 어둡게 그리고 여기는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니까 점점 이렇게 어둠이 풀리면 돼요. 여기까지 나쁘지 않죠?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나 보면 여기가 좀 더 짧단 말이에요. 그럼 얘보다 얘가 더 밝아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어두워야 돼? 어두워야 돼. 그럼 그냥 어둡게 누르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저 포인트랑 좀 더 멀어지네? 그럼 조금씩 더 밝아지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계속 확인해라. 네, 거리만 재세요. 거리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감 잡기가 쉬워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 포인트는 여기야. 그러면 지금 이 턱이 어두워야 돼요? 이 입술이 어두워야 돼요? 입술 입술이 어두워야 되죠. 그러면 이 입술이 어두워야 돼요? 얘가 어두워야 돼요?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해야 돼. 자, 그러면 이 턱이 어두워야 돼요? 얘가 어두워야 돼요? 저 위에 거. 그쵸? 근데 지금 이 턱이 더 어둡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기를 좀 더 밝게 해도 됐었구나, 아니면 여기를 좀 더 어둡게 쳐야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여기서도 봐요. 이 목 뒤에 있는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진짜 누르고 싶어. 진짜 어둡게 하고 싶은 곳이야. 근데 이 턱이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가깝고 얘가 멀죠? 얘는 밝아야 돼. 누구보다? 얘보다.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광 하나를 썼는데 두 번째 광이 온다라고 쳐요. 두 번째 광이 보통은 주광이 예를 들어 이렇게 흘러내리면 보조광도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조광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칠 거야.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포인트, 세컨 포인트가 생겼어. 그러면 이 거리와 멀어질수록, 이 거리와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규칙은 똑같다. 규칙은 똑같아.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럼 여기 광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네. 근데 얘는 메인광, 얘는 주광, 얘는 보조광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주광에서부터 이 정도 거리 있죠. 그래서 얘랑 제일 가까운 게 얘인데, 주광에서의 가장 가까운 게 한 요 정도의 어둠이라고 치면, 보조광에서는 같은 거리일 때 주광보다 조금만 더 밝아지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얘가 얘보다는 어두워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주광에서 가까운 부분의 어둠을 추가로 잡기 시작하면 끝이다. 그러면 선생님, 주광도 일단 광인데 여기 빛이 오면 좀 더 밝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밝음, 가장 큰 밝음은 주광에서 해결하고요, 보조광은 어둠을 추가로 더 넣어준다, 그림자 쉐입을 더 추가해준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 두 개를 전부 다 잘 조절할 수 있어. 그럼 보조광까지 신경을 써주셔도 좋죠. 우리가 이 뒤에 벽이 있어. 그래서 이 벽면에서 빛이 이렇게 튕긴 다음에 반사광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한다라면, 이런 식으로 이 뒷부분을 조금 밝게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선생님, 밝게 만들려면서 왜 어둡게 칠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어두운 컬러를 내버려두고 전체 톤을 낮추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알아서 밝아져요. 이렇게. 이런 반사광이 생겼다고. 네. 그러면 이 반사광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데 이렇게 지우개로 살짝 지워서 이렇게 반사광을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까지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뭔가 빛을 알아보기 위한 연습 시간이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뭐 다양한 이론보다는 조금 뭔가 활용 예제에 좀 집중을 많이 했는데, 제가 요거를 더보기란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다운받고 그냥 프린트 출력하셔가지고 일단 막 한번 꺼내서 한번 쓰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빛이 이렇게 오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저기서 이렇게 빛이 오면 어떻게 될까를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처음에는 막막할 거예요. 나 도저히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다른 어떤 걸 관찰할 때 뭔가 시야가 바뀔 거예요. 빛이 저기 저렇게 오니까 저런 식으로 연출이 되네. 저건 저렇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보이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뭔가 여러분들 눈에 관찰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범위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입에 발린 소리지만 연습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빛과 그리고 이제 이 빛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수업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면, 빛의 개수, 그리고 빛의 방향, 그리고 빛의 세기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훨씬 더 편해지실 거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빛,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끝이 났는데, 빛은 사실 생각보다 딥하게 다루면 딥하게 다룰수록 내용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쏟는 것을 저는 그렇게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림은 빛이 전부 다 뭐다 하시는데, 그거는 클래식 미술 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고리타분한 생각이고요. 그림은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조금 더 지금 이 강의는 초급자용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중급, 상급 뭐 등등등등 제가 여러 가지 강의들을 제작할 때 그냥 적어도 한 중급쯤 넘어서 내가 정말 진지하게 빛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 할 때 제가 조금 더 다뤄 보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알아봐 주셔야 되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절대값이 아니구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긴 수업 듣고 계시느라 여러분들 고생하고 계신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한 번씩 실제로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안녕!